안녕하세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입니다. 칼란디바 퀸로즈라는 품종으로 겹꽃인데 신상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칼란디바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꽃이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잘랐더니 영양분이 위로 가서 이렇게 꽃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 그런 느낌이 무엇일까? 우리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 누구도 그 정답을 딱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제가 식물 키우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식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식물 막 샀어요. 집에 식물 막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식물에 자유를 보장해 줬나요? 아닙니다. 이 식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식물을 구매한 거예요. 이 식물은 농장에서 농부님들이 특별한 관리 비법으로 이렇게 식물을 꽃 피우고 잘 키워놨는데 제가 돈 주고 이 식물을 구매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물이 합의가 됐어요.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이 식물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이 물 주고 막 비료 주고 분갈이 해주고 너 잘 되라고 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가스라이팅 아니죠? 그래서 막 물 주고 했는데 이 식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를 해치지 않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정 이 식물을 사랑한다면은 루비 고무나무를 사랑해야 되고 칼라데아 세토사를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칼란디바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개체로 사랑을 해서 각 개체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 식물 사랑해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키워버리면은 이것을 플랜츠 호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겁니다. 호더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막 수집하는 사람을 호더라고 해요. 그래서 애니멀 호더 들어보셨죠? 강아지를 키우려면은 강아지 한두 마리, 내가 관리 가능한 그 개체 수만 입양을 해서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우고 산책도 하고 뭐 간식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이렇게 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강아지의 의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 강아지의 자유를 최대한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했으면은 이 개체의 식물들이 자유가 보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광량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물도 충족해줘야 하고 습도, 분갈이, 화분, 비료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사랑한다면 기본권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습도가 낮으면 이렇게 가습기를 틀어주고 환경, 기본권을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이 희귀식물,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습도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온실을 만들어 주든가 가습기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집안 습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올려주든가 그렇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맞춰줘야 이 식물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식물을 사랑하지만 사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랑은 맞는데 이제 자유를 보장해줘요. 그러면 2차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욕심으로 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랑인데, 만약에 얘가 의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어디 아마존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한국 어디 땅에 와가지고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면은 이 식물들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 실내에서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겠죠. 그러면 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 주고 비료 주고 했을 때 이 식물이 잘 자라면은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물 주고 빛 주고 막 비료 주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잘못된 사랑이겠죠? 스토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상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받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려면은 그 나의 자유가 보장되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 구매를 할 때는 좋다고 막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플랜트 호더식으로 식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좀 탈락되는 식물도 있고, 이 식물이 정예 멤버만 키우려고 하는데 그 정예 멤버들도 지금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관리는 해줄 수 있는데 공간이 비어가지고 여백의미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돋보여야 하는데, 무슨 짐짝 쌓아놓은 것처럼 무슨 업자들이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정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식물 형태로 생긴 식물들이 예쁘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삶에 찌들어서 더 이상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식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식물 스토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말 스토커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최근에 깨달았잖아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면은 상대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상대 자유 보장 안 해주면은 상대 저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무슨 물건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100% 들어가도 그 대상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식물 사랑하면 식물 사랑하는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볼펜 사랑하면 볼펜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볼펜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강아지 사랑해요. 강아지 데려다 놨어요. 그럼 강아지 사랑하면 산책 매일 시켜줘야겠죠. 간식 줘야겠죠. 장난감 줘야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강아지 입양했는데 강아지 집에 가둬놔요. 이게 짖으니까 가둬놔요.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겠죠. 스토커겠죠. 이거 사람 좋아해요. 고백했어요. 근데 상대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상대의 자유 보장해 줘야겠죠. 상대도 의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해요 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절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했는데 얘가 싫어요 했는데 아유 계속 사랑해요 저 정말 사랑해 하면서 막 얘가 물을 막 주는 거예요. 막 비료 주는 거예요. 그럼 얘 힘들어 하겠죠?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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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얘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라. 뭐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 하면서 뭔가 방향은 잡아주지만 그 절대적이지는 않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의 의사를 들어주면은 자녀가 굳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꽃나무에게 물을 막 주고 비료 주고 하듯이 나의 생각만을 계속 주입시키고 상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유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얘가 지배당하겠죠. 그러니까 꽃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지배당한 거예요. 제가 물 주고 어떻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상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은 주지만 이 상대를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은 이제 그 집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대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상대의 의사 존중해준다.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다는 것은 상대의 자유를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제가 꽃나무에게 이제 물 주고 싶은데 꽃나무가 겉흙이 안 말랐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겉흙이 안 말랐으니까 물을 주면 얘가 뿌리가 썩겠구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물 안 줄래 하면은 사랑이고, 겉흙이 젖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겉흙 젖었어도 나중에 물 주려면 귀찮으니까 지금 줘야겠다 하고 이제 물을 다 막 줘버리면은 얘가 죽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으로 이 식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 잘 모르시면은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보장해 주는지 그거를 알면은 사랑인가 아닌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급사회에서는 이렇게 강압적인 사랑이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식물과 초식남도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잖아요. 얘는 저의 식물인 거예요. 제가 주인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도 갑과 을처럼 이런 계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사가 사랑한다고 막 농담을 해요. 그러면은 웃기지도 않은데 하하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가 이런 계급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부여하고 그 자녀가 사랑을 받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랑을 하고 연애할 때 밀고 당기기, 밀당한다고 하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 저버린 분들은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강요 같은 느낌은 이제 부담이 되고 그게 결국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식물 키우기로 느낀 사랑은요, 식물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물 3,000원짜리 샀는데 분갈이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뭐 약 주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막 귀찮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물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뽑아가지고 죽지 않게끔 이 수경재배로 전환하면 돼요. 그러면 안 죽고 명줄만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수경재배 식물 보면은 성장이 좀 느려요. 그러면 수경재배 식물을 사랑한다면은 최소한 액체 비료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액체 비료도 안 넣어주고 맹물에다가 키우면서 이제 뭐 미원을 타서 주고 이러면은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이 좀 적은 거예요. 근데 계속 물에 담그고 명줄만 유지시키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유지는 하겠죠. 근데 강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간의 사랑이나 뭐 반려동물, 뭐 다른 기타 요소들의 사랑을 봤을 때는 상대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